자, 그래서 우리가 폴리스펙트럼, 케이스 오더 폴리스펙트럼이죠, 이게. 네, 케이스 오더 폴리스펙트럼도 케이스 오더 폴리스펙트럼은 이제 그 마치 프리 트랜스폼처럼 복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그니튜드 리스폰스와 페이스 리스폰스를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세컨 오더 폴리 스펙트럼은 사실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죠. 그렇죠? 이것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이기 때문에 요거는 뭡니까? 예, 항상 리얼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케이스 오더 폴리 스펙트럼은 리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그니튜드와 페이스로 구별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1.19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pectral Correlation Density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그러니까 Stationary Random Process가 아니고 그보다 약간 조건이 약한 그러니까 Wide Stand Stationary Random Process가 아니고 Cyclostationary 그러니까 Cyclostationary Random Process의 경우에 그러면 이제 이거를 define하는 수식은 두 가지였었죠. 비슷하게 그러니까 Wide Stand Stationary하고 매우 비슷하게 그 mean 펑션이 주기적이고 그 다음에 오토콜레이션 펑션이 마찬가지로 주기적인데 그러니까 이게 타임 디퍼런스만의 함수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주기적이다라는 거죠. T1, T2에 계속 함수에 되는데 캐피탈 T에 주기적일 때 우리가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랜덤 프로세스 UN을 우리가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오토콜레이션 펑션을 디파인 하면 Rn의 n-k 이거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디파인 하면 됩니다. U conjugate n-k 중요한 거는 이 n하고 k가 그러니까 n이 보통 사라졌었죠. Wide and Stationary한 경우에 타임 오리진은 중요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요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것이 is periodic 주기적인 특성을 가지죠. in n 그러니까 타임 오리진에 주기적인 특성을 가질 때 우리가 그러한 랜덤 프로세스를 cyclostationary 랜덤 프로세스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cyclic autocorrelation 펑션을 정의하는데요. 자, 이것은 노테이션상으로 R의 알파 K로 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정의되냐면 1 over n에 n-1까지 빅테이션의 u conjugate의 n-k 2의 마이너스 j2 파이 알파 n 2의 j 파이 알파 k 이렇게 디파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cyclic autocorrelation function이라고 하는데 몇 가지 성질을 보면은 이게 왜 그렇게 디파인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이 cyclic autocorrelation function, 그러니까 r to the alpha k라는 얘가 가진 성질은 뭐냐면 주기적입니다. 주기적인데 누구에 따라서 주기적이냐면 알파에 대해서. 그다음에 with period 2. 그래서 주기가 2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알파가 1일 때하고 3일 때하고 알파가 5일 때하고 계속 값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성질은 R에 그럼 알파 플러스 1
k가 그러니까 같을 수는 없는데 아래 알파하고 k하고는요 같을 수는 없겠죠. 주기가 2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성질을 만족한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알파가 스페셜 케이스로 0일 때는 그러니까 R에 0K가 되는데 이것은 RK하고 똑같습니다. RK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냥 썼던 그렇죠? 뭡니까? ordinary 보통 ordinary autocorrelation 펑션과 같습니다. 즉 알파라는 파라미터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우리가 사이클로스테이션으로 랜덤 프로세스를 분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Ystand stationary random process는 이제 autocorrelation 펑션으로 충분한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뭐 타임 도메인에서 우리가 cyclic autocorrelation 펑션을 정의했으니까 frequency 도메인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spectral correlation density라는 겁니다. spectral correlation density. 자, 그래서 spectral correlation density 우리가 S에 알파에 오메가라고 쓰는데 이것이 뭔지 define 해보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R에 알파 K 2에 마이너스 J 오메가 K를 우리가 spectral correlation density라고 합니다. 물론 요거는 뭐 좀 전에 했었죠. 이게 뭐였었죠? 이름이 cyclic autocorrelation function이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F 알파가 0이면 어떻게 되냐면 S 알파의 오메가는 S0의 알파가 되는 오메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S의 오메가랑 똑같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ordinary 보통 생각하는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와 같다. 즉 그것을 일반화한 것이다. 스펙트럴 correlation density는 그러니까 ordinary power spectral density를 일반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챕터 2에 위너 필터 들어가겠습니다. 챕터 2에 위너 필터. 자, 2.1에 리니어 옵티멈 필터링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너 필터라는 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게 바로 리니어 옵티멈 필터링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우리가 위너 필터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니어 옵티멈 필터링 문제가 뭔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인풋이 이렇게 쭉 들어오고 인풋 랜덤 프로세스에서 U0, U1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LTI 필터가 있습니다. 이게 위너 필터가 될 건데, 근데 어쨌든 이 필터의 그 임펄스 리스폰스를 편의상 오메가 0, 오메가 1, 오메가 2 이렇게 오메가가 아니라 이것은 W군요. W W1, W2 뭐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이 LTI 필터의 임펄스 리스폰스입니다. W라는 웨이트를 갖는 그러니까 W라는 임펄스 리스폰스를 갖는 그러면 이제 뭐 아웃풋이 나오겠죠. 아웃풋을 편의상 YN이라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아웃풋을 이걸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로 바라는 아웃풋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desired response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desired response DN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웃풋은 YN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원하는 desired. 그러니까 원하는데 실제로 가진 건 YN이니까 여기 EN이라는 게 생기겠죠? L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플러스로 하고 그러니까 DN 빼기 YN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en 빼기yn입니다. 에러가 생기겠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estimation error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estimation을 해서 D에 최대한 쫓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물론 그냥 에러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linear optimum filtering 문제가 다 define 됐고 how to minimize 에러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그러면 그 에러 펑션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에러에 관련된 어떤 퍼포먼스 매트릭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 또 고려를 해야 될 게 우리가 FIR 필터를 쓸 것인가 아니면 IIR 필터를 쓸 것인가, 그런 걸 결정해야 됩니다. FIR은 Finite Impulse Response죠. 그렇죠? 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고요. 그렇죠? 이걸 FIR 필터라고 하고, 이 보면은 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죠. FIR 필터. 네. 그리고 IIR 필터는 In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를 우리가 IIR 필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느 걸 쓸 거냐 하는 문제도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IIR 필터를 사용을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FIR 필터를 사용하죠. IIR 필터는 잘 사용하지 않죠. FIR 필터는 기본적으로 스테이블해요. 물론 스테빌리티 크라이테리언이라는 걸 뭘로 잡던 간에 바운디드 인풋에서 바운디드 아웃풋이 나온다 이런 걸 잡는다고 하면 어쨌든 그 FIR 필터는 자체적으로 스테이블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에서 피드백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아웃풋이 다시 인풋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FIR 필터의 경우에. 근데 IIR 필터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그 feed forward pass도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만 feed forward pass는 그러니까 인풋에서 아웃풋에 영향을 주는 거를 feed forward pass라고 하죠. 그거는 FIR 필터도 당연히 있는 건데 중요하게 피드백 패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드백 패스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필터 아웃풋이 인풋 쪽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아웃풋이 다시 인풋 쪽을 건드려 놓는 거죠. 그것을 또는 사실은 이게 필터 아웃풋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시스템 안에 있는 스테이트 베리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있는데 그게 다시 또 인풋에 영향을 준다거나 이러한 시스템을 얘기하죠. IIR 필터는.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아댑티브 필터, 그러니까 이거는 어댑테이션 해야 되잖아요. 인풋의 특성이 바뀔 때마다. 아댑티브 필터 디자인에서는 이미 어댑테이션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IIR 필터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테빌리티를 유지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트 펑션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코스트 펑션. 즉 그 에러가 작기 바라는데 도대체 코스트 펑션으로 주로 뭘 쓰냐? 주로 민 스퀘어 밸류를 쓴다. 그러니까 민 스퀘어 밸류니까 민의 EN에 요거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여기가 민이니까요. 민 평균 그다음에 여기 스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민 스퀘어 밸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러의 사실은 스퀘어의 민을 취했는데 그냥 이게 민 스퀘어 밸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역시 mathematical tractability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수식 유도를 다른 경우에는 사실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민스퀘어 밸류를 에라 펑션 또는 코스트 펑션으로 우리가 잡아줄 때, 그러니까 에라 펑션이라는 말은 그렇게 좋진 않군요. 에라 펑션이 따로 있으니까. 뭐 컴플리멘터리 에러 펑션, Q 펑션 이런 것들이 에러 펑션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코스트 펑션, 그러니까 cost 펑션으로 민스퀘어 밸류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예, 이 사이먼 헤이킨 책에서도 항상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민스퀘어 밸류를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